그 지금이 종교 개혁 기간이잖아요. 이번 10월 31일 되면 506돌이 되는데요. 이제 왜 저는 종교 개혁이라는 말이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요즘엔 세계 종교가 얼마나 많은데 그리고 기독교가 뭐 절반 정도 되면 모를까 이제 4분의 1도 채 안 되는 전 세계 인구의 그런 하나의 종교인데 500년 전 그 이야기를 계속해서 종교 개혁이라고 부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기독교 개혁이라고 고쳐 부르면 좋겠다 하는 생각 오래전부터 하고 있었고요. 왜 기독교가 개혁됐을까? 뭐 우리 면벌부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어떻게 교회는 벌을 없애주는 종이를 발급하면서 장사를 할 수 있었지? 참 신박하고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거기에는 논리가 있더라고요. 교회에는 성인들이 있기 때문에 그 성인들이 보통 사람보다 더 많은 공덕을 쌓아놓습니다. 뭐 성프란시스코 이런 사람은 일반인 10,000명보다 더 많은 공덕을 교회에다 쌓아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자기 할목 하나 하고 죽잖아요. 근데 위대한 성인들이 교회에다가 공덕을 막 쌓아놓는 겁니다. 근데 그 공덕을 누가 컨트롤할 수 있냐면 교회의 수장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는 그 하늘 공덕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쌓여 있는데 죄 짓고 죽은 사람들, 그러니까 자기 목 못하고 죽은 마이너스 인생들을 위해 이 공덕을 나눠줄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그게 이제 면벌부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어떤 공덕을 쌓으려고 하냐면요, 시간을 짧게 함으로써 다른 분들이 더 길게 하실 수 있도록 공덕을 쌓으려고 합니다. 네, 종교개혁 주간이라 그냥 개혁 개그 한번 해봤습니다. 요즘 그러니까 올 4월 달부터 제가 함석헌 기념사업회라는 곳에서 일을 하면서요, 참 재미있는 일들을 많이 겪는데, 왜냐하면 함 선생님의 1세대 제자 그룹이 아직 살아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을 통해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 듣습니다. 근데 최근에 함석헌 선생님의 일본인 스승이었던 그분의 종교관을 형성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미쳤던 우찌무라 간조라는 분에 대한 악평 글들이 국민일보를 중심으로 막 올라오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우찌무라 간조가 간토 대진제의 원흉 중에 하나다라고 이제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그 기사의 원 소스가 지난 7월에 있었던 학술대회, 그러니까 간토 대진제 100주년을 기념하는 학술제가 그 세문안교회에서 한국기독교 역사 연구회를 중심으로, 연구소를 중심으로 열리게 됐는데, 거기서 한 분이 우찌무라 간조의 자경단 활동, 그분이 썼던 글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 사람은 조선인을 혐오했고 조선인 학살의 뭐 주동자는 아니었지만 적극 가담했다, 이렇게 이제 학술을 발표를 한 거를 국민일보의 제2모 기자님이 그걸 이제 옮겨서 올리는 바람에 SNS에 갑자기 막 퍼지게 되고, 제가 전화를 여러 통 받았습니다. 함석헌 기념사업회 안에서. 우찌무라가 그랬다면서요? 진짜예요? 이래서 이제 저도 그 사실을 알게 됐고, 살펴보는 과정 중에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요, 함 선생님의 1세대 제자분들 몇 분한테 이 이야기를 물어봤어요. 근데 이분들의 기억이 다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 역사 비평이 필요하다. 어떤 분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우찌무라는 일본 사람이니까 충분히 그럴 수 있다. 그리고 그때 당시 20대 함석헌의 역사 인식도 그 이상 되지 않았을 거다 라고 평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주류였습니다. 제일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함석헌 기념사업회에 몸담고 있다고 해서 함석헌을 우상시하거나 하나님 바로 아래급 이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요, 그분의 역사적 실존과 한계들, 그 잘못된 부분들, 특히 뭐 일상생활에서 일어날 수 있는 자잘한 실수들 말고 그분의 사상에 있어서도 이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의문을 제기하는 분들이 저희 기념사업회 안에 있어요. 그래서 되게 건강한 단체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됐고, 그 분들의 증언에 따라 생각해보면 우찌무라 나쁜 놈, 20대 함석헌도 별반 다르지 않은 놈, 이렇게 됩니다. 근데 그게 저한테는 몹시 찜찜한 거예요. 단순한 존경심 때문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함석헌에 대한 존경심 때문만이 아니라 꼭 그렇게만 봐야 될까 싶은 생각이 이제 저한테 들었던 겁니다. 그래서 함석헌하고 가장 친한 김교신을 연구하시는 분께 제가 바로 전화를 해봤어요. 이제 전인수 박사님이라고
지금 그 강서 대학이라는 데서 한국 교회사를 가르치시고, 이제 김교신이 주된 연구 분야고, 김교신 평전도 냈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조만간에 저희 출판사에서 개정된 김교신 평전이 나올 텐데요. 그래서 이제 소통하기 시작을 했는데, 그분께 이 이야기를 질문을 드려봤어요. 근데 제가 가졌던 찜찜함을 그분도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찜찜함에 기대서 그 간토 대진제를 한번 다시 쭉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다행스러운 거는 함석헌을 연구하는 사람들한테는 참 복인데요. 이분은 엄청 자료를 많이 남겨놓고 가셨어요. 지금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전집이 83년도에 나온 20권짜리 하나, 2009년도에 나온 30권짜리 하나, 지금 유족들을 중심으로 한 3, 4년 뒤에 발간하게 될 42권짜리 전집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양의 글들이 모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일하고 있는 기념사업회 서고에 가면 비디오 테이프, 카세트 테이프 이런 게 막 한가득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 풀지 않은 자료들이에요. 그래서 다 그것까지 다 풀면 100권 가까이 되는 책들이 나오게 될 만큼 많은 자료들을 남기셨는데, 1973년도 9월호 CR의 소리에 내가 겪은 관동 대진제라는 제목의 긴 글을 발표하셨어요. 저는 관동 대진제에 관심 있는 분은 이거 하나만 봐도 웬만한 의문점은 다 풀린다고 봅니다. 워낙 길고 다양한 이야기들을 그 안에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만 봐도 되고, 이 자료는 인터넷 검색만 하면 무료로 다 다운받아서 볼 수 있어요. CR의 소리 옛날 자료들은요. 자연재해가 아닌 인재다. 이건 우리 구미정 목사님도 아주 얘기해 주셨고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지진 이후에 인재들이 있었기 때문에 대진재라고 하는 거죠. 근데 이거가 100년이 된 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기억을 소환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17쪽 마지막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지난 학술대회, 세문안교회에서 열렸던 학술대회 내용을 아주 짧게 요약해 놓은 거예요. 주제들만 가지고 몇몇 분의 학자들이 그때 당시에 실제적인 상황들을 다시 고증하시고, 한국 기독교인들 그리고 일본 기독교인들, 일반인들의 기억 속에 그 지진 후유증이 어떻게 남아있는지 이런 것들을 아주 일목요연하게 정말 좋은 자료집으로 자료로 남겨진 이야기들을 그 학술제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나서 우찌무라 간조에 대한 이야기가 홍익표 교수라는 분을 통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서 제가 약간의 의문을 제기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좀 이렇게 역사 사료를 읽는데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 분이 인용한 글들만 잘 읽어봐도 그분하고 정반대의 논조로 주장을 할 수도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일기, 그리고 지진 이후에 쓰신 글들, 이런 것들을 분석하면서 이분의 밑바탕에는 조선인을 향한 존중 이런 거 전혀 없었고, 조선인을 학살했던 자경단 활동에 본인이 적극 참여함으로써 그 학살의 주범자 중에 하나가 됐다, 이런 이제 논조거든요. 근데 좀 엄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경단으로 활동한 사람들의 층위가 되게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최근에 이제 언론 보도에 나온 건데, 중국에 살고 있는 한국 분들, 그러니까 제가 이런 표현을 좋아하지 않아서 쓰기가 죄송스럽지만 이제 조선족이 한국에 되게 많이 들어와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한국에서 건강보험 혜택을 받습니다. 근데 이게 건강보험 혜택을 받는 금액이 점점 많아진다고 분노하는 기사가 하나 나왔더라고요. 근데 건강보험 어떻게 받는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건강보험료 내야 받죠. 그러니까 그만큼 내는 사람들 많아졌다는 거는 얘기 안 하고, 그러니까 이게 통계만 우리가 언뜻 보면 자칫 빠질 수 있는 오류들이 언론을 통해 나오는 거예요. 가령 대한민국 개척교회 수 해마다 10%씩, 개척교회 수 해마다 10%씩 줄어, 이러면 사람들이 1년에 한국에 있는 교회가 10%씩 줄어드는 줄 알거든요. 근데 개척교회는 새로 시작하는 교회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교회의 수가 줄어들었다는 거는 그 다음 해에도 기존보다는 교회 수가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수 해마다 10% 줄어는
새로 개척하는 교회의 숫자가 줄어든다는 거지 한국 교회 전체의 수가 줄어든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통계를 잘못 보면 빠지는 오류가 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우찌무라 간조 이야기도 인용된 자료들, 그러니까 그가 일기에다가 조선인에 대한 내용을 단 하나도 담지 않았다는 거, 그리고 자경단 활동을 했다는 거, 크게는 이게 두 가지 근거거든요. 이 근거를 바탕으로 그는 적극적인 자경단 활동을 통해 조선인 학살에 동참했고 혹은 그 일을 방조했다. 이런 결론이 저는 좀 불편했어요. 왜냐하면 그게 정말 사실이라면 그를 따르던 한국인 제자들의 글에 그게 한 토막이라도 나와야 된다는 거죠. 혹은 그가 직접 쓴 글에 조선인이 이런 우물에 독 타고 어쨌고 이런 일들을 언급이라도 했던가. 근데 그런 언급은 단 한 개도 없습니다. 제가 아는 바 김교신이 쓴 모든 전집, 함석헌이 쓴 모든 전집에도 우찌무라 간조의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되는 걸까를 생각해 봤어요. 여기 이 글에서 다루진 않았지만요. 혹시 여기 언론사 분 계신가요? 안 계신가요? 다행입니다. 이게 한국 언론에 좀 문제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떤 자극적인 메시지를 해야 장사가 되는지를 아는 거죠. 최근에 서울 양화진에 있는 100주년 기념교회 은퇴하신 목사, 우리가 다 알기 때문에 실명을 공개해도 될 것 같습니다. 이재철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서 일하는 목사, 소위 이중직 목사라고 불리는 사람들에 대한 특강을 했어요. 이중직 목사는 원칙적으로 해서는 안 되는 짓이라고 명백하게 공언을 하셨습니다. 그 강좌에서 추신수 예를 들면서, 추신수가 메이저리그 가기 전에 이제 힘들기 때문에 편의점 알바도 하고 어디 알바도 하고 이랬으면 메이저리그 갈 수 있었을까? 거기에만 매진했으니까 간 거다. 이렇게 비유를 하면서 목사가 목회만 해야지 딴짓하면 무조건 목회는 못하는 거다. 이제 이렇게 결론을 내갖고 엄청나게 많은 목사들의 분노를 샀습니다. 저도 분노했던 사람 중에 하나였는데요. 근데 그 기사를 다룬 언론사가요, 정말 아이러니하게 전부 다 보수 언론사들이에요. 진보적인 언론사는 그 이야기를 단 한 군데도 다루지 않았어요. 소위 뭐 뉴스 엔조이나 우리 기독교계에서 좀 진보적인 언론이라고 알려져 있는 뉴스 엔조이나 뭐 에큐메니안이나 이런 데서는 그 기사가 다뤄지지 않습니다. 뭐 합동측 보수 언론 기독일보 이런 데서만 그 이야기를 다뤄요. 그러니까 그 신문을 보는 구독자들에게 분노심을 유발하는 거죠. 지금 우찌무라 사태를 통해 누가 분노하고 있냐면요, 이제 좀 진보를 표방했던 많은 기독교 활동가들이 상당한 분노감을 표현했습니다. 우찌무라가 그럴 줄 몰랐다. 어떻게 그런 인간이 있을 수 있냐 하고, 뭐 어떤 분은 집에 있던 내총감삼 전집을 없애버렸다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왜 그래야 하는 거지? 확실히 확인되지 않은 이 일을 가지고 왜 이런 분노감이 우리한테 나와야 되는 거지? 저는 이 함석헌 선생님의 글을 보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될 본래의 과제에 직면하지 않고 딴 거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부분에 21쪽에 보면 함석헌은 대진제 와중에서도 좀 희망을 본 몇 가지 사례들을 자기 글에서 소개합니다. 인용문 요 40쪽에 나온 21쪽에 나온 인용문 잠깐 볼게요. 지각이 터지면 불도 나오지만 온천도 솟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진 가운데에서 따뜻하게 이웃을 돌봤던 일본인에 대한 기억도 여기 담아줬어요. 그러니까 자경단 나쁜 놈, 우찌무라 나쁜 놈, 뭐 이런 식으로 이 문제를 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의 본질은 왜 이런 학살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원인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발제문을 쭉 보다가 참 재밌었던 게 구미정 목사님 글부터 박태영 목사님 글까지 뭔가 하나의 아주 밑바탕에는 뭐 하나 공통 분모를 깔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비슷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좀 해볼 수 있었는데요. 함석헌은 이 문제의 핵심을 국가주의라고 봤습니다. 우리 구미정 선생님은 인도에도 종교가 있고 중국에도 종교가 있지만 일본은 종교가 아닌 제국을 선택했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이 국가주의라고 하는
일본이 선택한 도구, 그리고 일본이 선택했던 그 도구를 내면화한 우리, 여기를 직면하지 않고 누가 학살했대, 누가 몇 명 죽였대, 여기를 보고 있으면 이게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석헌 선생님은 우리 구미정 목사님이 인용하신 그 15, 50 말하는 거 있잖아요. 그 부분을 아시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따로 그런 인용을 안 하셨어요. 그거를 밝혀내서 누가 어떻게 누구를 죽였는지만 밝혀내는 거는 이 간토 대진제의 진실에 직면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가 언제나 그렇듯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폭력을 행사하는 그 속성에 직면해 보라고 씨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인제의 원흉은 일제의 국가주의였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이 문제, 그 간토 대진제 문제에 대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외교적 언급을 하고 있지 않은 한국 정부가 이런 국가주의를 내면화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일본에서 열린 간토 대진제 조선인 학살 추모식에 올해 한 야당 의원이 참석을 했어요. 그랬더니 정부 수반이 그 행동을 보고 이건 반국가적 행위다라고 규정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직면해야 될 이 사태의 문제에는 바로 이런 부분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간토 대진제는 100년 전 일어났던 한 사건, 원인 규명하고 누가 잘못했는지 밝혀내서 처벌하면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고, 그 고리를 끊기 위해 우리가 일본 국가주의에 대해서 좀 더 고민해 보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마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